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정규 앨범 페이지로 돌아온 강승윤입니다. 오늘 함성 좋습니다. 자, 처음으로 진행하는 저의 솔로 앨범 발매 카운트다운 라이브이기도 하고 첫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설레는데요.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방송에서는요, 제 신규 앨범 페이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너서클 팬 여러분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솔로 앨범을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근황들을 조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팬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지냈습니다. 요 몇 달간 비긴 어게인, 오픈 마이크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신가요? 아마 이 방송이 또 끝날 때쯤에 6시에 오늘 또 노래 한 곡이 또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앨범과 함께 또 노래 부른 영상이 또 하나 또 공개가 되는데 비긴 어게인 오픈 마이크도 이제 많이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거미 누나랑 함께 찍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민호랑 위너 베케이션, 엘보이즈 또 콘텐츠를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좀 끊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좀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 제가 셀프 인터뷰, 더 프리퀄을 혼자서 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생각보다 편집이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되게 열심히 찍었는데 되게 열심히 찍어서 카메라 들고 탁구 칠 때도 찍고 운동할 때도 찍고 했는데 한 1초도 안 나왔어. 제가 되게 열심히 찍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앨범 참여는 당연히 제가 이제 전곡 작사 작곡을 하다 보니까 수정 작업, 믹스, 마스터부터 해서 계속 바쁜 시간을 보냈고,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MD 제작에도 참여를 해가지고요. MD 디자인들이랑 이런 것들을 또 제가 했습니다. 또 우리 디자인 팀과 함께. 그래서 오늘 앨범 발매 이후에 YG 셀렉트에서 오픈 예정이니까 MD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MD 조금 몇 개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 어떻게 감독님 여기 사진 보시고 여기 사진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브로치부터 해서 요거는 이제 마스크 체인인데 안경줄로도 쓰셔도 되고, 그리고 패션으로 그냥 체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핀입니다. 이렇게 꽂거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또 귀여운 아이템들 이렇게 다 꽂을 수 있는 핀, 브로치 이런 거 준비를 했는데, 요 꽃에 대해서는 나 지금 설명할 수가 있나? 아무튼 요 꽃이 제 노래 가사에 나오는 꽃입니다. 그래서 달맞이 꽃인데 이 달맞이 꽃을 뭔가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MD들도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 이쪽에 보시면은 또 캘린더랑 포토 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이렇게 제 옆에 이력서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솔로 아티스트 강승윤으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승윤이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하는 이력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강승윤, 영어 캥승윤. 네. 그리고 생년월일 1994년 1월 21일 만 27세. 음력으로 하면 93년 12월 10일생입니다. 예. 이런 거 한번 빠른 년생들은 이런 거 한번 또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제가 빠른 년생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 자, 지원 분야는 솔로 아티스트. 이번에는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 나왔기 때문에 지원 분야 솔로 아티스트가 되어 있고요. 자, 취미, 작곡, 기타, 사진, 당구에서 여기 이제 탁구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예, 제가 탁구가 업데이트 됐어요. 저희 이제 회사에 탁구장이 또 있다 보니까 탁구가 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탁구를
당구만큼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막 기계 가지고 연습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특기. 이건 제가 적은 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고요. 특기 미친 음색으로 고막 녹이기. 다정한 모습으로 인서 마음 훔치기. 우월한 기럭지로 감탄사 유발하기. 참고로 정말 진심으로 제가 적은 게 아니고요. 자, 경력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슈퍼스타 K 탑4 2010년에 제가 본능적으로 한 노래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탑4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2011년에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라는 시트콤으로 제가 연기자로 데뷔를 합니다. 강승윤 역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2013년에 바로 우리 멤버들과 함께 Who is Next 서바이벌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너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너 제막근니로 2014년 8월부터 활동 중입니다. 여기는 보면 물결 표시가 돼 있죠? 이거 잘 보이시는지 물결 표시가 딱 돼 있죠? 활동 중입니다. 위너의 제막근니로 활동 중이고, 그리고 2017년도에 슬기로운 깜빵 생활의 또 장발장 역할로 제가 연기로 또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0년 카이로스 임거동 역할로 또 제가 이제 연기대상까지 다녀왔습니다. 연기대상 가서 상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제가 노미네이트는 됐죠. 후보로. 그래서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저희가 좀 의미가 있는 요 2020년의 마지막 저희 작품이었고, 자격증 및 수상 내역 Who is Next 서바이벌 우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위너가 됐고요. 그리고 또 2020년 복면가왕 6연승! 이것도 제가 또 우리 팬분들이 또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또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따냈습니다. 요 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저희 앨범 리멤버 홍보하러 나갔다가 거의 복면가왕 제작진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보통 가왕을 하면은 막 와 너무 행복해 막 이러는데, 가왕 되고 나서 내려오자마자 한 얘기가 아씨 어떡하지? 이 얘기부터 해가지고 거기 굉장히 작가님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셨던 우리 복면가왕 6연승이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네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직무 능력이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직무 능력에 다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정도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1부터 100%까지라고 보고 제가 한번 직접 펜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야는 작곡, 춤, 보컬, 예능, 랩, 외국어, 연기까지 있는데 이게 제가 셀프 평가에 굉장히 냉정한 편이라서 아마 조금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직무 능력 작곡 1에서 100%라고 봤을 때 작곡은 지금 정도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너무 많나? 많은 것 같긴 한데 70% 정도가 되겠네요. 한 70% 정도인데,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곡을 잘 쓴다 이런 거보다 제가 또 히트곡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못 쓴다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작곡을 못 한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100%라고 하기에는 제가 만족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한 70%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춤. 춤은 바로 100% 갑니다. 춤 바로 100% 갑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저희 회사 안에서 춤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댄서들한테도 그렇고 춤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보컬. 보컬도 작곡이랑 좀 비슷한데 보컬은 한 75, 76 정도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 이제 열어두는 느낌으로 이거 아쉬운 왜 하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보컬은 한 76 정도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좀 여지를 남겨두고 싶고, 예능 분야는 이게 참
예능은 자신감이라고 그랬어요. 예능은 100% 하겠습니다. 아, 예능은 자신감이에요. 예능은 자신감이고,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웃길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지, 다만 그 스타일이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예능 트렌드와 맞지 않을 뿐이지, 저는 제 스타일을 꿋꿋이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웃길 수 있는 그런 예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100%의 표시기를 했고요. 그리고 랩. 랩은 그래도 한 60 정도는 하지. 랩은 60 정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스킬이나 뭐 래핑, 뭐 플로우 만들고 박자 어렵게 타고 이런 건 잘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랩 메이킹이 되고, 그리고 뭐 웬만치 랩처럼 들리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60 정도로. 왜냐면 제가 이제 곡을 만들다가 랩 파트가 필요할 때 가끔씩은 이제 제가 랩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저희 멤버들이 인정해 주진 않지만 어쨌든 메이킹이 가능하다. 뭐 요 정도 느낌에서 60 정도로 보는 것 같고, 외국어는 사실 50이에요. 50. 외국어는 50인 게, 이게 한창 쓸 때랑 안 쓸 때랑 되게 달라요. 한창 뭐 외국도 나가고 막 이럴 때 외국어 실력과 지금 현재 외국어 실력은 아주 현저히 떨어져서 아주 극과 극이라는 점, 이런 것을 조금 감안을 했을 때는 한 50 정도로 보겠습니다. 연기는 그냥 이건 제가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연기는 한 40 정도만 하겠습니다. 연기는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예, 저도 계속 또 작품을 하면서 선배님들께 배우고, 저도 따로 공부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더 멋진 또 연기자로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직무 능력은 요 정도로 한번 표기를 해봤고, 인상 깊게 읽은 책. 요건 또 우리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책 중에 하나인데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인데, 이제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이라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눈물도 조금 흘리면서. 그리고 또 이 책을 선물해 주신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선물을 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이 안에 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뭐 가수를 꿈꾸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포인트들 보면서 이 선물을 해주신 팬분께서는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나와의 좀 대입을 시켜가지고 보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최근에 잘 읽은 소설책입니다. 자, 좌우명.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좌우명입니다. 변화는 성공의 열쇠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 이렇게 좌우명인데, Change is the key to success. 변화는 성공의 열쇠다. 왜 사실 이거는 진짜 비하인드인데, 변화는 성공의 열쇠다라는 게 왜 갑자기 제 좌우명이 됐냐면, 어릴 때 제가 노트를 한 권 샀어요. 노트를 한 권 샀는데, 그 노트 바로 첫 페이지에, 왜 노트 보면은 첫 페이지에 글자 같은 거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영어 문구로 진짜 Change is the key to success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이거다! 나는 어디 가서 내가 내 좌우명을 얘기를 할 일이 있으면 이거 있어 보인다.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또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제 좌우명이 됐던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좌우명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오 한마디가 되어 있는데요. 각오 한마디는 이제 제가 이번에 솔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의 각오를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요. 최대한 많은 인서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싶다. 안겨주고 싶다. 이게 물론 뭐 앨범의 발매가 되고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최대한 인서들이 이 앨범 활동을 통해서 좀 행복함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모습들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행복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솔로 아티스트 이력서도 한번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음 코너는 바로 페이지 리스닝 세션!
지금 여러분들 안 보여주겠지만 앞에서 PD님이 직접 키패드를 가지고 이걸 따단 이걸 누르고 계십니다. 아, 또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저의 첫 정규 앨범에 수록된 트랙들 하나하나 듣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 여기 트랙 리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노래들을 들어보기 전에 일단 신규 앨범 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앨범 소개. 12곡으로 꽉꽉 채운 가장 강승윤다운 정규 앨범! 전곡, 작사, 작곡, 참여! 그동안 강승윤의 지난날 그리고 앞으로 펼쳐낼 또 다른 날들을 페이지로 표현한 앨범입니다. 이게 되게 티키타카가 조금 약간 삐끗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소스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간략하게 앨범 소개도 해드렸으니까요. 리스닝 세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바로 전에 앨범 샘플러가 공개되었잖아요. 그 공개된 음원 일부를 함께 들어보면서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그냥 순서대로 듣고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랜덤하게 여기에 곡명이 적힌 종이를 랜덤하게 뽑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엔요, 곡의 제목뿐만 아니라 이너서클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각 곡들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도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누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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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다! 자, 첫 번째 곡은 11번 트랙 비아입니다. 자, 노래 주세요. 누가 빠진다 행기야 일단 이 11번 트랙 비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와는 또 뗄 수 없는 비와 눈물, 저 또 비가 온다로 또 데뷔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비와 눈물을 주제로 사실 써내려간 이야기고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비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는데 딱 작업이 끝나고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안 들고 와서 비를 맞으면서 미세먼지가 엄청날 때 그때 써야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바로 쓴 곡입니다. 예,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좀 일상 속의 슬픔을 표현한 곡인데요. 좀 담담하고 솔직한 가사와 또 대조되는 경쾌한 멜로디와 리듬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비아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너서클 분들이 비가 온다의 후속곡일 것 같다 라는 추측을 해주셨는데 비가 온다의 후속곡보다는 약간 시리즈물이라고 비시리즈라고 조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 중 가장 먼저 만들었던 곡일 것 같다. 땡! 아닙니다. 이거는 먼저 만든 곡은 아니고요. 작년 길고 긴 장마철에 만들어진 노래일 것 같다. 땡! 장마철에 만든 노래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봄비가 내리던 날에 만든 곡이었습니다. 좀 많이 틀리셨네요. 추측을. 예. 근데 이 곡을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브이라이브를 할 때 4월 4일, 재작년 4월 4일이죠. 그때 이제 작업실에서 라이브 할 때 그때 스포해드렸던 기타 리프 바로 이 곡의 기타 리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곧 노래가 공개가 되면은 그때 이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타 리프가 똑같이 나와요. 제가 탁탁탁 쳐줬던 게. 자, 다음 곡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바로 1번 트랙이자 12번 트랙인 아이야입니다. 아이야야 세상 속에 원한 주지 마야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잘해. 네, 이 아이야는요 이건 약간 공식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갖게 되는 책임감과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의 또 시원시원한 보컬과 분위기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피처링을 또 해주신 우리 윤종신 선생님, 저희가 또 2010년에 슈퍼스타 K 또 심사위원 그리고 저의 또 멘토로서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또 제가 지난 10년간 성장해온 제 이 시간 동안의 삶의 물음들을 우리 윤종신 선생님께 제가 뭔가 윤종신 선생님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곡입니다.
좀 위로와 여운을 남기는 그런 트랙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하게 12번 트랙 마지막 트랙으로 선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딱 이 정도 하고, 자, 이 아이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추측을 해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트랙은 어린 승윤이의 노래이며 12번 트랙은 어른의 승윤이 아이였던 승윤에게 하는 노래인 것 같다.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포인트가 다른 방향으로 좀 추측을 해주셨네요. 자, 1번 트랙은 슈퍼스타 K2 때부터 지금까지의 승윤의 성장 스토리 내용일 것 같다. 요것도 조금 다른 좀 엇나간 포인트로 추측을 해주신 게 아닌가. 자, 12번 트랙은 윤종신 님이 승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다. 요건 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너서클 여러분들의 이 감이, 이 촉이 조금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맞추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곡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바로 이 곡이군요. 4번 트랙 스킵입니다. 이 스킵이란 곡은 또 우리 원슈타인 씨가 피처링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사실 처음에는 그냥 마냥 제가 팬심에 회사 대 회사로 딱 컨택을 해가지고 피처링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너무 흔쾌히 노래 좋다고 해준다고 해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지금은 이제 좀 친분이 생긴 우리 원슈타인 씨가 해주셨고, 이 곡 또한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답답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갑갑하고 어떤 스탠다드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때때로는 좀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제 자신에게 해주는 그런, 물론 가사는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트렌디한 곡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스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어떤 추측을 해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 다 스킵하고 널 좋아한다는 뜻의 노래일 것 같다. 제가 보통 민원 노래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뭐 널 좋아해 뭐 이런 거. 다른 말 다 스킵하고 다음에 한번 스킵 2로 해가지고 요 메시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윤의 내재되어 있던 힙스터 감성을 제대로 보여줄 것 같은 트랙일 것 같다. 요거는 약간 원슈타인 피처링이라는 부분을 보고 그렇게 추측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요거는 약간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볼 때 광고를 스킵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일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 분한테 뭔가 제가 사실 뭐 라디오 같았으면 요 분한테 바로 족발 보내드립니다 이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맞춘다고 선물 같은 거 없습니다. 다만 소정의 영광,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요. 요 부분 아마 노래 들으시면서 이제 곧 발매가 되면 아마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요 포인트 굉장히 좋습니다. 요 예리한데. 자, 다음 곡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바로 5번 트랙 안 봐도입니다. 네, 안 봐도, 그리고 피처링에는 사이먼 더미닉, 우리 쌈디 형이 피처링 해주셨고, 제가 또 예전에 한 2010년도쯤 이제 엠카 나갔을 때 쌈디 형과 또 그때 같은 회차에 나와가지고 그때 인연이 좀 됐는데, 그때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형이 또 우리 부산 동생 이러면서 딱 승우야 부산 어서 해운대입니다 형님 이랬더니 이제 그래 내가 챙겨줄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티를 안 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해서 뭐 간간히 또 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인연이 이어져서 이번에 또 앨범을 준비하면서 요 곡을 딱 민호한테 들려줬더니 민호가
야, 이건 피처링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래퍼 피처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래, 좋아. 근데 노래 분위기를 딱 들어보니까 쌈디 형이 딱 어울릴 것 같다. 이래가지고 형한테 바로 딱 노래를 보내면서 형, 이 곡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노래 좋네. 도와줄게. 바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형이 심지어 고등 래퍼 한창 막 작업하고 촬영 중인 굉장히 바쁜 시기였는데도 딱 멋지게 메이킹을 해서 주신 굉장히 좀, 이 곡은 좀 우리 이 앨범 안에서 좀 유일하게 좀 약간 섹시한 뭔가 댄스 곡 스타일을 담당하고 있는 곡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안바도라는 곡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추측을 해주셨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승윤이 쌈디 형에게 피처링을 부탁할 때 사투리를 썼을 것 같다! 정확합니다! 형님, 제가 이번에 앨범 나오는데요. 사투리 썼습니다. 와, 이건 소름 돋았어요. 야, 자, 그리고 다음 추측. 안 봐도 비디오처럼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 내용일 것 같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알 것 같습니다. 자, 안 봐도는 안 봐도 명백히 좋은 노래일 것입니다. 촉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예, 아주 좋은 노래죠. 이렇게 어떻게 제목만 보고 이렇게 맞추시지? 대단하십니다. 안 봐도는 안 봐도 명백히 좋은 노래일 것 같다. 아주 좋은 촉을 가지고 계셨네요. 칭찬드립니다. 명예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곡 볼게요. 다음 곡은 8번 트랙 뜨거웠던가요입니다. 후회 없는 사랑 후 이별에 따른 우려남일까 익숙하고 편한 게 그저 좋았던 내 착각일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금방 아픔이 식는 걸까. 네, 요 뜨거웠던가요라는 노래는 사실 열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열정을 이제 사랑이라는 또 상황에 또 대입을 해서 만든 노래고요.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가사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사랑을 지칭하는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어떤 사람에 대한 열정일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열정일 수도 있고 열정을 대입해서 한번 느껴보시면 이래서 열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자, 뜨거웠던가요는 여러분들이 어떤 추측을 해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측. 쟤만 남은 성냥의 스포일러 이미지를 보아 모든 열정을 불태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는 곡인 것 같다. 되게 날카롭습니다. 어느 정도 거의 한 95%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추측입니다. 흘러간 사랑에 대한 담담한 감정을 담은 곡으로 슬픈 노래이지만 생각보다 빠른 비트의 곡일 것 같다. 땡! 방금 들으셨죠? 빠른 비트의 곡은 아닙니다. 예. 과거 사랑에 대한 희미해진 기억을 묻는 형식의 곡일 것 같다. 땡! 예. 근데 뭐 뜨거웠던 가요라는 이 딱 그 제목만 봤을 때는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약간 반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미리 지레짐작하시고 약간 추측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곡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진분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달라고 프롬프터를 띄워주셔가지고 자, 다음 곡 9번 트랙 365입니다. 네, 이 곡은 약간 그리움에 대한 감정을 1년 365일 4계절에 빗대어서 좀 가사를 좀 아름답게 표현해 보려고 한 곡이고요. 어린 시절에 제 어떤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지금에 와서 한번 돌이켜 보면서 그걸 이제 4계절에 빗대어서 좀 표현해 본 그런 곡입니다. 자, 365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추측을 해주셨을지.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에 걸쳐 완성한 곡일 것 같다. 땡입니다. 하루 만에 가사 썼습니다. 예. 전혀 그렇진 않고요. 1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내용을 담은 곡인 것 같다. 요 부분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각 계절마다 피는 꽃이 가사에 담겨 있을 것 같다. 요건 한 반반 정도 맞는 것 같고 각 계절마다 꽃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자, 다음 곡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 곡이네요. 6번 트랙, Better입니다.
지금이 너다워 없는 게 너다워 Baby now you look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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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aby now you look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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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곡은 안녕하세요, 송민호입니다. 뭐야? 배러는 함께일 때보다 혼자일 때가 나아 보인다는 위로로 지난 인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담은 곡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승윤의 첫 정규 솔로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진짜 축하해. 아 정말 옆에서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말 잘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했고 고생했고 고민했고 정말 고뇌했을 너의 결과이기에 정말 많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정말 너가 만족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축하한다. 화이팅. 사랑한다. 빠이. 빠이. 아, 이거 또 서프라이즈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훅 올라오네. 오케이. 자, 아무튼 배로라는 곡의 또 설명은 이 곡 설명 또 민호가 해줬기 때문에 곡 설명은 스킵하고 자 추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앨범 중 리듬은 가장 신나지만 가사는 가장 슬픈 곡 같다.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리듬은 또 이게 막 처지는 리듬은 아닌데 또 가사는 좀 슬픈 곡인 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가사에 better 등 better와 관련된 말장난 같은 라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사에는 없습니다만 예전의 민호 가사에 있었습니다. better라는 가사. 진짜로 better가 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민호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노래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이 또 따로 있는데 그 곡에 이제 가사 중에 better 막 이렇게 하는 민호의 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편곡을 하면서 이제 싹 없어지긴 했는데 와 근데 이게 와 대박이네. 소름 돋았습니다. 자 다음 곡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곡은 이 곡이군요. 7번 트랙 캡틴입니다. 이제 내가 그댈 지켜주겠어 나의 보스 나의 리더 나의 히로 나의 캡틴 캡틴. 이 노래는 이제 예전에 막 이제 제가 또 막 서치 같은 거 하고 뭐 SNS 하고 막 그러다가 우리 외국 팬분들이 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막 캡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한국에서 막 대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를 이제 그걸 좀 번역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캡틴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아닌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저의 캡틴인데요 라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팬분들을 위해서 좀 가사를 좀 그렇게 쓴 곡이고 굉장히 좀 신선할 겁니다. 제가 이게 장르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조금 도전을 조금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한 곡이라서 신선한 곡일 것 같고 자 어떤 추측을 해주셨는지 이너서클과 함께 떼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제 노래는 이 곡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가 떼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노리고 만들기 때문에 이 곡뿐만 아니라 당연히 물론 이거 딩동댕입니다. 이 말씀은 자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가장 빠르고 신나는 곡일 것 같다. 완전히 틀리셨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BPM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완전히 틀리셨고 승윤의 별명 중 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장 좋아해서 정한 제목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 별명 중에 제가 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장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대장 뭔가 강압적이잖아요. 뭔가 대장 막 이런 그래서 약간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한 좀 감사함이 있어서 이 노래의 제목을 캡틴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곡 이제 한 3곡 정도 남았네요. 바로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3번 멍이라는 트랙입니다. 나의 맘
혹시 눈물일까요? 마음에 멍이 들었나 봐요. 네, 요 멍이라는 곡은 딱 피아노 그리고 현악, 스트링 그리고 딱 제 목소리로만 이루어진 곡이고요. 제 목소리가 좀 감미롭게 들리지만 가사에 온전히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떤 굉장히 좀 울컥울컥 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 곡을 들으면 항상 울컥울컥해서 혼자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하게 되는 그런 곡인데, 자, 어떤 추측을 해주셨냐면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승윤에게 토르가 멍멍 하고 반길 때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일 것이다. 이게 색다른 접근이네요. 요건 약간 드립성 추측인 것 같은데,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거 어떻게 리액션을 해드려야 되지? 오케이. 자, 다음. 그간에 받았던 상처들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느낌의 곡일 것 같다 하셨는데, 사실 따뜻한 곡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노래는. 그리고 가장 느린 템포의 곡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아주 정확합니다. 제 곡들 중에 가장 느린 템포에 속하는 곡입니다. 자, 다음 곡은 바로 2번 트랙, 그냥 사랑 노래입니다. 그냥 사랑 노래 들려줘요 사랑 노래라 불러요. 네, 이 노래는 제가 한창 막 딥하고 진지하고 뭐 이별 얘기 막 이런 노래를 한창 많이 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 노래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원래 가사가 그냥 사랑 노래 들려줘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랑 노래 만들래요 이거였어요. 원래 만들래요였는데, 이걸 이제 어쨌든 우리 청중분들, 우리 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들래요가 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려줘요라고 가사를 바꾸게 된 그런 곡이고, 굉장히 경쾌한 곡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사실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가벼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가볍게 즐기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굉장히 가장 경쾌한, 이번 앨범에서 가장 경쾌한 곡이고, 자, 이번 앨범에서 가장 빠른 템포의 곡일 것 같다. 정답! 이분께 명예와 영광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100% 정답이고요.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닌 뜨겁게 사랑하고 난 뒤 끝난 연애를 그냥 사랑이었다고 쿨하게 말하는 내용일 것 같다. 이분은 좀 약간 소설을 쓰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인데,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풀어내셨어요. 그냥 사랑 노래라는 제목만 보고 지금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닌 뜨겁게 사랑하고 난 뒤 끝난 연애를 사랑이었다고 쿨하게 말하는 내용일 것 같다. 야, 이게 정말 청산유수,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좀 해주셨는데, 아쉽지만 아주 다른, 아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제목 정할 때 이건 정말 진짜 그냥 사랑 노래다 해서 지은 제목일 것 같다. 요거는 아닙니다. 예.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사랑 노래나 들려줘요. 좀 진지한 노래 말고 우리 좀 가볍게 사랑 노래나 들려줘요. 이런 의미의 그냥 사랑 노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바로 10번 트랙 싹입니다. 세상 제일 못한 말 너네 꺾어줘 무참히 짓밟고서 멀리 떠나줘. 네, 요 싹이란 노래는 좀 묵직하고 울림 있는 제 보컬이 강점인 곡이고, 좀 독특한 제목과, 그리고 또 제가 중의적인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까? 싹 트지 못하게 할 때 싹, 그리고 싹다 할 때 싹, 이렇게 해서 싹이라는 노래고요. 자, 이 곡은 어떤 추측을 해주셨냐면, 미련 없이 싹 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잔향이 오히려 더 짙어진다는 내용을 담은 곡일 것 같다. 이분도 약간 꿈보다 해몽 스타일로 약간 거기에 대한 좀 더 제가 이런 식으로 가사를 반전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좀 정말 추측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엄청난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그냥 싹입니다. 싹 트지 못하게 싹 잘라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싹을 잘라버리다의 싹과 모두 다를 뜻한 싹의 이중적 의미를 담은 곡일 것 같다. 정답! 이분께
또 명예와 영광을 안겨드립니다. 예. 여러 제목 후보들 중 고민하다가 강력한 한 글자인 싹으로 선택했을 것 같다. 요거는 전혀 다릅니다. 예. 아예 처음부터 싹이라고 메모장에 써놓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픽션으로 소설을 좀 쓴 노래고, 이거는 에피소드를 아까 제가 분명히 이 싹에 대한 에피소드를 기자 간담회 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크게 이 스토리에 대한 설명 궁금하시면 나중에 뭐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 번 더 궁금하시면 설명을 해드리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의 전 수록곡들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진행을 굉장히 이게 터져가지고 좀 느리게 가고 있어서 지금부터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에 전곡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앨범에 대한 스포일러를 좀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타이틀곡 아이야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엿볼 수 있는 아이야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다 함께 보고 오시죠. 감추지 마야,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저래. 안녕하십니까. 8년 만에 첫 정규 앨범 페이지로 돌아온 강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타 상점입니다. 과거의 승윤이, 중학생의 승윤이가 그토록 원하던 기타를 오늘 제가 사서 가지고 나오는 씬을 원테이크로 촬영을 하는 중입니다. 눈을 다 잡아봐도 자꾸만 작아진다. 시간아 좀만 천천히 가라. 아이야는 어른이 되어야만 한다는 어떤 책임감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 엄마에게는 아직도 아이지 않나?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 아이니까 조금은 실수해도 되고 조금은 부담을 좀 덜어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내게 더 많은 걸 강요해. 제가 현재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기타가 바로 이 기타입니다. 뭔가 좀 다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기타를 가만히 두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튜닝을 좀 했죠. 난 하도 있는데 어쩌라고. 난 아직 아이야. 우리 엄마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야. 따다단. 지금 현재 장소가 저희가 후이즈 넥스트 윈을 했던, 배틀을 해서 저희가 위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그 곳입니다. 17에 내가 어제처럼 선명한데. 당연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때에 제가 느꼈던 감정들과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성숙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홍민호 씨가 오셨습니다. 위너 멤버 역할로 오셨습니다. 진짜 콘서트 하고 싶다. 저 딱 나갔는데 진짜 콘서트장이면 좋겠다. 바로 할 수 있어요. 승윤아, 오랜만에 나오는 너의 솔로. 옆에서 너 고생하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응원하고 싶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활동도 잘하고 파이팅! 또 제 자신도 이 곡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아마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앨범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2021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보냅시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폭풍 간지남 강승윤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메이킹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좀 있죠. 이거 또 영상을 보니까 또 저도 촬영하던 때가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민호도 사실 제가 또 민호 뮤비에 카메오로 출연해 줬듯이 민호도 이번에 카메오로 한번 출연을 해줬고요. 민호 이제 위너의 멤버 역할로 또 나와줬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 홀 씬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 약간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은 제가 뭐 본능적으로 불렀던 약간 그 어디지? 어쨌든 제가 본능적으로 그 경연을 했던 그런 느낌의 홀을 이제 섭외를 하다가 딱 했는데 갔는데 대기실 들어간 순간부터 여기 윈 했던 데인데 윈 때 우리 썼던 대기실인데 이러면서 막 온갖 의미가 막 부여되기 시작했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감독님도 모르고 그냥 섭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윈을 했던 데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좀 의미가 맞아떨어진 그런 아주 뜻깊은 순간이어서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또 우리 아역 근데 아역 친구가 굉장히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비슷한 분을 섭외를 하셨는지 아무튼 이제 그 뮤비가 곧 6시에 공개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장면들을 6시에 나오는 아이암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파노라마 인터뷰! 굿 타이밍. 자, 2010년부터 제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인터뷰도 참 많이 했는데 같은 질문에 대해 과거에 강승윤이 했던 답변과 그리고 현재 2021년 강승윤의 답변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요거 다 하지는 못하고 한 3가지 정도만 답변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왕 하는 거 가장 좀 시기가 이른 2010년에 질문부터 제가 답변을 해볼게요. 어떤 스타일의 가수로 데뷔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지금의 저라면 어떤 스타일과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가수로 데뷔하고 싶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이 기대되는 가수로 데뷔하고 싶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자, 2010년에는 과연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기억 잘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락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하고 싶어요. 윤종신 선생님처럼 발라드 하면서 모던 락 댄스도 하고 이적 선배님처럼 락에 기반을 두면서도 발라드 R&B 작사 작곡도 하는 싱어송라이터요. 보십시오. 제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이뤄냈습니다. 현재는 이뤄낸 것 같아요. 그죠? 모던 록도 하고 댄스도 하고 발라드 R&B 작사 작곡도 하는 싱어송라이터. 현재의 저. 야, 이거. That's me. Yeah. That's me. 자,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해볼까? 보자. 요거 좋겠다. 2018년에 제가 받았던 질문인데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요? 어떻게 나이 들고 싶나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나이 들 때 뭐 젊게 나이 들고 싶어요. 아니면 뭐 곱게 나이 들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나이 때 그대로 즐길 줄 아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냥 그 나이 때만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예, 자, 2018년에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지 보겠습니다. 이거 사람 잘 안 변한다 해놓고 이거 전혀 다른 대답을 나오면 또 웃기겠다. 공개! 어떤 면에서는 어른이 된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철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지금처럼 사는 게 좋아요. 순수한 어른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네요. 참. 그렇죠. 사람이 나이 들면서 또 어느 정도 가치관이 또 변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순수한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랬네요. 근데 뭐 저 그렇긴 해요. 저도 순수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뒤에서 이렇게 끼워 맞춰봤자 사실 이미 뭐 다른 얘기 했는데 뭐.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조금 더 때묻지 않은 뭐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좋은 얘기네요.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저희가 더 해보고 시간상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2018년도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에요. 나 자신만 생각하겠어. 과연 2018년에는 어떤 대답을 했을지. 근데 제일 소중한 건 제 자신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자, 되게 멋있게 말했을 것 같은데. 행복하기 위해 살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요. 제가 분명히 같은 2018년도에 순수한 어른이 되고 싶었다고 했는데 때 묻었네요. 나 자신 행복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 나 자신이라고. 예. 이거 실패했어요. 순수한 어른 되는 거 실패했고 때 묻은 어른이 됐습니다. 약간 3년 동안. 예. 2018년에 저에게 좀 미안하네요. 자, 일단 이런 것도 다 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세 가지만 좀 진행을 해봤고, 근데 이렇게 인터뷰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을 또 비교해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안 변했다 싶을 때는 좀 자랑스러웠는데 이게 약간 변하니까 약간 좀 얼굴이 조금 붉어지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봐야죠. 다음 코너는요, 바로 페이지 바이 이너서클. 네, 페이지 바이 이너서클이라는 시간이고요. 자, 페이지 바이 이너서클이라는 시간은요, 바로 제 첫 정규 앨범 이름이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책 속에, 바로 이 책 속에 이너서클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과 미션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펼쳐가지고 그걸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냥 랜덤하게 펼치겠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거 나오는데? 10초간 눈 감고 소원을 비는 소원 타임! 아싸! 자, 10초간 소원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까지. 일단 무슨 소원 비는지는 비밀.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 자, 정규 앨범을 기념해서 첫 싱글이었던 비가 온다 한 소절 불러주세요. 오케이. 맘에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오늘도. 시원시원하죠, 목소리. 예, 시원시원합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제가 딱 하나만 딱 더 해볼까요? 두 개? 어때요? 두 개. 짧은 거니까 두 개 더 해보고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하게 두 개 넘게 진행하셔도 돼요. 마지막 코너 이게 마지막 코너예요? 이게 마지막 코너여서 두 개 넘게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카운트다운 라이브가 6시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아이야에 대해서 표정으로 스포일러 해주세요. 아이야에 대해서 표정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에 맞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만들어 놓고도 맞는지 모르겠고 되게 짧네요. 근데 미션들이. 자,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이건 질문입니다. 곡 작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승윤이만의 방법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곡 작업 잘 안 풀릴 때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잡고 늘어졌어요. 그냥 나올 때까지 잡고 늘어졌습니다. 진짜 뭐 가사 한 마디가 됐든. 근데 지금은 약간의 룰이 생겼어요. 지금은 하루 종일 매달려 보고 안 되면 다른 곡을 잠깐 작업을 합니다. 다른 곡을 작업을 하고 완전히 그 곡에 대해서는 리프레시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많아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그 하나만 매달리고 있으면은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예, 그 정도고. 자, 마지막 하나 더 뽑아보는데 지금 실시간 댓글로 승윤이 예능 100점 맞네. 아, 그거 봐요. 제가 뭘 했습니까? 제 스타일의 예능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스타일의 예능이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혼자서 얘기하는 게 이게 그런 예능이 없어가지고 아쉽습니다. 자, 성냥보야 천장 뚫어. 천장 많이 뚫죠, 제. 자, 다음 미션. 10년 전에 승윤에게 반말로 영상 편지 보내기가 갑자기 이렇게 감동 코드로 간다고요? 예. 10년 전에 승윤아, 너는 보석이야. 너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자 보석이며, 그리고 지금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진다 혹은 못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게 너의 좋은 양분이 될 거란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는 걸 잊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너는 어느새 누구에게 또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난 10년 전에 너가 그렇게 과감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전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10년 전에 승윤이 화이팅! 이 정도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딱 보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비록 몇 가지 못 해봤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런 미션들을 좀 이루어드리는 시간들이 좀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코너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 뭐 댓글 한번 볼까요? 실시간 댓글. 자, 민호 영상 편지 너무 감동이다. 저도 감동받았어요. 약간 울컥울컥해서 눈물을 짜낼까 말까 하다가 그건 너무 인위적이다. 그래서 눈물 안 흘렸고요. 표정 부자 강승윤. 오늘 텐션 너무 좋다. 오늘 너무 예뻐. 안경승윤. 승윤이 혼자서도 재밌게 잘한다. 강승윤 존재 자체가 행복. 이거 너무 감사한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써주셨네요. 분명히 이런 댓글들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아주 잘 출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제작진분들이. 맛보구의 자랑, 민호의 자랑, 강승윤. 굉장히 잘 출연해 주시고 계십니다. 댓글들을. 찐 댓글들은 근데 실제로도 굉장히 그런 댓글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너서클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좀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 네. 반응이 느리는데. 잘 즐기셨나요? 네. 그래요. 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잘 즐겨주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벌써 이제 슬슬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이너서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저는 또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팬분들, 우리 이너서클 분들과 함께 소통이며 여러 가지 것들 이어나갈 계획이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공개되는 제 첫 번째 정규 앨범 페이지와 타이틀곡 아이야 뮤직비디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아시죠? 모든 곡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말 이제 슬슬 진짜 이제 1분 정도 남았네요. 제 앨범이 나오는데 저도 좀 얼떨떨합니다.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나오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나오고 났을 때는 또 굉장히 또 떨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카운트다운을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카운트다운 외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 정규 1집 페이지로 돌아온 강승윤이었습니다. 함께 카운트다운 하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 9, 8, 7, 6, 5, 4, 3, 2,